반갑습니다. 주식대가 셜록입니다. 시장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는 여전히 뚜렷한 방향성이 잡히지 않으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경제재개 수혜주의 부진으로 다우지수는 하락을 하였지만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5% 상승하였고, 페이스북 반독점 소송 기각 소식에 4%대 급등을 하면서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가 유럽과 동남아시아에서 빠르게 확산이 되면서 봉쇄 조치가 다수 재개되었습니다. 호주는 6월 27일부터 시드니 봉쇄를 강화했고, 홍콩은 영국발 항공기 입국을 금지했으며,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태국 등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봉쇄 조치를 단행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미증시에서는 항공주 및 여행주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가치주 로테이션이 이어지는 모습이었고, 우리 증시 역시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까지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 선언이 오후장을 지배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관련해서 애니능률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1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일단 기자회견 이후에 윤석열 관련주들이 좀 일제히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게 뭐 차익 실현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좀 나오고 있지만, 윤석열 후보라고 칭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두루뭉술한 화법이 조금은 부정적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대선 출마의 명분으로 현 정권의 문제들을 꼬집었는데요. 경제, 주택정책, 탈원전 등 현재 이슈화되는 여러 요소들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서 대선 출마의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이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면서 기자회견이 좀 마무리가 됐는데, 기자회견을 보면서 좀 개인적으로 좀 여러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제가 좀 개인적으로 느낀 것을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법조인 출신이다 보니까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으로 내놓는 부분들이 좀 굉장히 방어적으로 치우쳐져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뭔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하면서 반박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좀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면서 아예 반박을 할 여지를 좀 없게 만드는 답변이었다라는 느낌인데요. 장모 관련된 이야기나 엑스파일 등 개인적인 치부와 관련된 질문이나 아니면 다른 대선 후보들의 정책과 비교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현 정권에 대한 이 정책적인 문제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에 대한 좀 타겟책을 어떻게 좀 생각을 하는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기보다는 돌리고 늘어뜨리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좀 귀결이 됐습니다. 거의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뚜렷한 답변을 내놓기보다는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겠다 이런 답변들만을 좀 내놓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실시간 댓글 반응들도 좀 생각보다는 좋지가 않았고, 대선 출마 선언이 단순히 이제 재료 소멸이냐 아니면 확실한 무언가의 결론과 함께 기대감이 추가적으로 좀 작용을 해주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이게 부정적으로 작용을 해버리면서 단순 차익 실현으로 그치는 그런 이탈 매물들의 추례를 더욱더 확대했다라는 좀 생각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이 대선 출마에 대한 기대감과 시시각각 달라지는 지지율에서도 상위권을 계속해서 차지는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으로 하여금 인맥주 위주의 정치 테마주들이 상승을 보여주었었고, 최근에는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면서 정책주들도 움직임을 좀 보였었는데, 이번 대선 출마 선언과 함께 이제는 보다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도 의중을 내비치지 않겠느냐, 좀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이 정책적인 질문을 하는 기자들의 답변에도 뚜렷한 답변보다는 현 정권의 치부를 들춰내고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이런 좀 애매모호한 답변만을 좀 내면서, 이게 좀 인맥주의 하락이 정책주의 상승으로 이런 식으로 좀 순환도 나타나지가 못했죠. 원전 관련해서도 사실 이 원전에 대한 중요성을 강하게 부각했다라기보다는 현 정권을 비판하던 중에 곁가지로 나온 이야기 정도다라는 좀 생각이고,
좀 득보다는 실이 많았던 출마 선언 기자회견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맥주 위주의 하락이 좀 확대가 되었고 정책에 대해서도 모호한 답변만 나오다 보니까 순환이 돌아줄 수 있던 정책주도 추가적인 하락을 면치는 못했는데요. 최근까지 시장이 가치주로의 로테이션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던 시기에 시장 영향력이 가장 컸던 이 대선 테마주가 기대감이 좀 급감하면서 이런 흐름이 나타났다라는 게 좀 아쉽게 좀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오늘의 하락이 다시금 반등세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금의 이 시장 전반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치주 로테이션과 7월 1일 이재명 지사의 대선 출마 선언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좀 많은 게 달려 있다.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장이야 사실 누구에게나 공평하기 때문에 결국 이 순환의 시기를 기다리면 된다라고 좀 봐도 상관은 없겠지만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지지율 양강한 구도를 보이고 있는 이 이재명 지사의 대선 출마가 긍정적인 임팩트를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사실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지지율에도 생각보다 많은 여파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 지지율의 변동은 관련주들의 변동에도 당연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물론 양당 모두 확실한 대권 주자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당장의 지지율만 놓고 보자면은 여권의 이재명, 야권의 윤석열인 상황인데요. 이번 두 후보의 대선 출마 여파가 어떤 식으로 이어질지가 일단 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오늘 이제 윤석열 후보의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 이 이재명 관련주들도 이게 정작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은 이제 제로스밀로 인식하면서 하락을 하는구나 이렇게 좀 인식되면서 주가 변동이 좀 나타나는지 아니면 워낙에 좀 오늘의 이제 기자회견이 좀 실망스러웠던 까닭에 이런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던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재명 지사의 대선 출마 선언이 좀 어떤 식으로 좀 기대감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식의 좀 결론이 나타난다면은 이게 그때랑은 좀 윤석열이랑은 다르게 관련주들이 좀 올라가는구나 이런 분위기가 좀 잡히는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에서 뭐라고 좀 결론을 내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7월 1일 이재명 지사의 대선 출마 선언 직후 그 전후로 하여금 관련주들이 좀 어떤 식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반대급부적인 이제 영향도 있는지 이런 전반적인 요소들을 확인을 하는 것이 안정성 면에서는 더 낫다라고 좀 말씀을 확실하게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조금 이제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좀 공격적인 대응을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윤석열 후보의 관련주들 움직임보다는 오히려 좀 제3자 좀 반사이익을 중간에서 좀 어부지리를 챙길 수가 있는 그런 쪽을 건드려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역대 대선 테마주들의 경우 이 지지율에 따라서 좀 변동이 조금씩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상위권 후보들의 관련주는 행보 하나하나에 좀 민감하게 작용을 해줬었는데요. 본격적인 대선 운동이 좀 시작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좀 남아있는 만큼 지금의 위축된 테마 흐름이 이재명 지사의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어떤 식으로 다시금 자리를 잡느냐도 중요할 것 같고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서 급작스럽게 진행이 되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한다면은 상하한가가 15%였던 18대 대선 시에 비해서 지금의 이 정치 테마주들의 변동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지도 이것도 좀 변수로 작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다 더 급격하게 변동을 나타낼지 아니면 가격 제한선을 확대한 효과를 톡톡히 할 것인지 이 부분도 함께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은 오늘 윤석열 관련주들의 하락은 단순히 차익 실현이라고만 보기보다는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보여준 모습이 실망스러웠고 이게 관련주들에도 영향을 주었다라는 생각입니다. 분위기가 한번 쉬어가는지 아니면 그대로 지금의 변동을 보여주면서 다시금 반등의 기회를 가져올지 7월 1일 이재명 지사의 대선 출마 과정이 어떤 인식을 심어주느냐에 따라 단기적으로 좀 갈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일의 하락으로 기술적 반등을 단순하게 노리기보다는 오늘 보여준 실망감이 다시금 기대감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이 윤석열 후보의 정책적인 행보를 중심으로 체크하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예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투매로 좀 이어지는 식의 좀 극단적인 변동까지 나타나지가 않는다면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중점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는 이제 내년 3월 9일에 치르게 됩니다. 1년도 채 남지가 않았는데 어쨌거나 주식시장에는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 이 빅 이벤트인 대통령 선거. 대선 테마가 사실 변동도 크고 종잡기가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단기간에 어쨌건 변동 자체를 크게 나타내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하지 않을 필요는 딱히 없겠죠. 관련해서 앞으로도 여전히 활용 가치는 크고 시간적으로도 남아있는 만큼 이후에도 영상 통해서 좀 참고하실 수 있게끔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놓치신 분들은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들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